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조사론 7강 표본 추출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표본에 대한 기초 이해, 확률 표집, 비확률 표집, 사회복지 분야 표본 추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는데, 전수조사는 조사 대상이 되는 모집단을 모두 조사하는 방법이고, 표본조사는 모집단 전체에서 일정 부분의 표본만 뽑아내어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한 표본값을 통하여 전체 값을 추정하는 것이죠. 자, 표본조사는 모집단에 의해서 비의도적 또는 의도적으로 일부 사례를 선택하여 이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값을 통하여 모집단의 성질, 곧 모수를 추정하는 것을 추리하는 것입니다. 표본값을 통하여 전체의 값을 알아보는 방법이 표본 추출이 되겠죠. 자, 표본조사의 장점을 알아보면은, 자, 첫째는 경제적이죠. 신속성이 있다. 신뢰성 높은 조사가 가능하다.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은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서는 표본의 수는 일정한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모집단을 반영하기 위해 확률 표집을 해야 합니다. 모집단을 반영하기 위해 확률 표집을 해야 하며, 확률적 표본 추출을 하려고 하더라도 표본으로 선택된 조사 대상자가 응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응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게 단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표본의 적합성을 보면은 표본이 많을수록 좋을까요? 그렇다고 보겠죠. 일단 표본이 많으면은 좋은 것은 사실 표본 수가 많을수록 표집 오차가 줄어들어 일반화시키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며, 표본의 적합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결정을 합니다. 첫째, 표본을 확률에 근거하여 무작위로 선정할 때 편견이나 임의 선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둘, 표본 수가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적정한 수 이상의 표본 추출이 가능하겠죠. 자, 위에 공식이 나와 있는데, 자, 공식 보면 원하는 유 수준과 표집 오차 수준만 가지고 있으면 샘플 수를 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령 95% 신뢰 구간을 가정하고 표집 오차를 3% 할 때 다음 공식에 대입하면 표본수는 대략 1606명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공식으로서는 저희가 통계를 냈는데, 저 역시 좀 통계 이론적으로는 좀 자질이 좀 부족할까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 통계 툴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회복지사 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통계 툴, 예를 들어서 SPSS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통계를 돌리게 되면 굉장히 신속하고 빨리 통계를 정확하게 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다음 대면 수업 시에 통계 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그 충분한 수의 무작위 확률 표집의 표본들이 정규 분포 곡선의 모양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모집단의 값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확률이 높아지고 자원봉사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각 측정주에 대한 측들을 구성하고 보라 하고 선택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모집단과 모수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의미하고 모집단은 이론상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고 개념화 과정과 비슷합니다. 모수는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의 값을 의미하고 통상 모수는 무작위로 표집된 표본의 값을 통하여 추정합니다. 표본 조사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모수를 추정하고 하기 때문이게 되겠죠. 자, 연구 모집단 또는 조사 모집단이 있는데 연구 모집단은 모집단에 대한 영역이나 범주를 구체적으로 정해 실제로 조사 대상자를 표집할 때 기준이 되는 모집단이 되겠고요. 모집단과 연구 모집단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요소와 표집 단위를 보시면은 요소는 사회조사의 분석 대상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최소의 단위로 분석의 기반이 되고 요소는 개인이나 가족일 수도 소집단이나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집 단위는 표본 추출을 통하여 표집되는 최소 단위를 말하며 표집틀에서는 표본을 추출하는데 사용되는 표집 단위의 실제 목록을 의미합니다. 예로 학생들을 표집할 때 출석부를 사용하면 출석부가 표집틀이 되는 것이겠죠. 자, 확률 표집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표집은 단순 무작위 표집을 실시하죠. 확률 이론에 근거하여 모든 구성원이 선택될 확률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의도가 배제되고 우연에 의하여 표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집단은 모든 구성원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n분의 1이어야 돼야 하고 모집단의 각 구성원의 중복됨이 없이 고유 일렬 번호를 부여한 후 난수표나 제비뽑기 등으로 선출한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집단이 대단위일 경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고 이 경우 계통적 표집, 집약 표집, 층화 표집 등의 다른 확률 표집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통적 표집을 또 보면은 단순 무작위 표집을 할 경우 매번 같은 방법을 반복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면서도 무작위로 추천한다는 장점을 살리기 위한 제언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례에 무작위 표집과 같이 번호를 부여한 후 하나의 번호를 무작위로 표집 후에 미리 정한 일정한 간격에 따라 해당하는 번호를 추출하고 계통적 수집은 주로 특정한 순서 없이 배열된 아파트 지역 표집에 유리한 표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층화 표집을 또 보게 되면은 표본과 모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는데 유리한 표집 방법이며 모집단은 어떤 동질성을 가질 경우에 표집 오차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집단을 어떤 성질을 이용하여 동일 집단군으로 판단되는 부류를 하위 집단으로 구분해 나가는 것입니다. 비례층화 표집에서는 모집단을 층화한 후에 각 모집단의 크기를 반영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가령 지역조사를 하는데 원주민과 이주민의 비율이 각각 60%, 40%라면 원주민에게서는 전체 모집할 표본수 60%를 추출하고
이주민에 있는 전체 표집할 표본수 40%를 추출하는 게 비례 청화 표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추출할 때는 청화된 집단 안에서 단순 무장이나 계통적 표집을 해야 하고, 비례층 표집은 모집단 자체의 특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조사를 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청화된 각 집단이 비슷한 경우에는 사용한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례 청화 표집을 보겠죠. 청화된 집단의 규모보다는 표집된 표본의 수에 더 관심이 가며, 너무 적은 수의 집단에 대해서도 그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청화된 안에서 추출할 때는 단순 무작위나 계통적 표준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밑도 비례층 표집의 해석 실례를 보면은, 자, 지금은 민족 집단수의 백인, 흑인, 남미계 쭉 나와 있고, 비비례율, 표본수, 표면 평균, 만족도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참 계산식으로 지금 수학 공식으로 푼다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말했듯이 역시 비례층 표집 방법도 통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시하는 게 시간적으로나 확률적으로나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집약 표집 방법을 또 보겠습니다. 모집단을 집약이라 하는 많은 수 집단으로 구분하고, 그 집약 중에서 표집 대상의 집약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표집된 집약에서만 표집을 하는 방법이고, 계속 단계적으로 집약을 구분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단계 표집과 동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표집도 집약 표집의 일종이며, 집약 안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단순 무작위나 계통적 표집을 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행정구역 단위가 비교적 잘 정비된 경우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집약 간 이지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은 다소 낮다고 할 수 있겠고, 집약을 여러 단계로 할 경우에 각 단계마다 무작위 추출을 해야 합니다. 맨 마지막 단계에서도 무작위 추출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무 추출이 되는 것입니다. 주소를 바탕으로 지역 조사를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비확률 표집을 또 보게 되면은, 연구자의 상황에서 손쉽게 선정이 가능한 대상을 임의로 표준하는 방법이고, 사례 연구나 모집단의 특성상 확률 표집이 어려운 대상을 선택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시간 표집의 예로는 출근 시간대에 표집하면 시간 표집, 공간 표집은 지하철 안에서 표집하면 공간 표집, 이용자 표집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중에서 표집하면 이용자 표집, 이렇게 표집의 종류를 정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또 판단 표집 및 유 표집을 보면은, 연구자의 연구 의도에 적합한 대상을 표준하는 것이며, 연구 의도라 함은 연구 결과를 조작해낼 의도를 이야기해 거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 목적에 맞는 대상자들을 일부러 찾아 표현하는 것이며, 탐색적 조사나 조사 도구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 조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할당 표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집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나 기타 기준을 정하고, 각 기준별로 얼마의 표본을 조사할 것인지 미리 정하는 것을 할당이라고 하겠죠. 자, 할당 표집은 할당된 만큼이 채워질 때까지 임의로 표집하는 것입니다. 눈덩이 표집 또는 연쇄 소개 표집 방법에서는 소수의
대상자를 조사한 후에 그들로부터 연구 대상을 적합한 대상자에게 대한 정보를 수집해 가면서 조사한 방법이 되겠고요. 모집단을 모르거나 연구 대상자에 대한 사정 정보가 거의 없어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려울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 연구에서는 주로 질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를 찾을 때 많이 사용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이죠. 밑에 보면 과학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우리나라 과학성이 뛰어난 건 사실이다. 어릴 적 놀이를 하다 보면 편을 둘로 나눠야 하는데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힘센 둘이 계속해서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한 사람씩 선택해 나간다. 아니면 힘은 비슷한 사람끼리 짝을 짓게 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편과 2인프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팀의 힘을 비슷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두 팀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실력이 비슷해야 게임이 재밌게 되기 때문에 어려서 편가르기를 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 인간적이까지 하다 한 사람이 남을 경우에 깍두기라 하여 좀 약한 편에 덤으로 준다. 적어도 놀러 나왔다 그냥 들어가는 친구가 없다. 다 같이 놀이에 참여한다. 과학과 인간비가 함께 어우러진 우리나라는 사회조사하기에 딱 맞는 체질이 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사회복지 분야 표본 추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구조사 표본 추천에 대한 응용은 우선 이용자와 비이용자로 청할 필요가 있겠고, 이용자와 비이용자 중에서 일반 가구 지역과 아파트 지역을 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애인과 노후는 수급권에 따라 청화될 수가 있겠고, 청소년의 경우 학급수, 계열별 청화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 대상자의 경우에는 전수조사가 유리한 경우가 많겠습니다. 자, 이용자 만족도 표본추천한 응용에서는 단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경우가 전수조사보다 좋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기관의 이용자가 만족도 조사의 경우 필요에 따라 전수조사나 층화조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 실태조사 표집 방법에 대한 응용을 보면은 일반적인 지역사회 조사라면 전형적인 집약 표집이 편리하겠고, 전문가 집단에 대한 조사는 전수조사 내지는 계통적 표집이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 조사 시 표집과 관련 유의할 점으로서는 확률 표집을 기본으로 하고, 아무리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표집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단계에서 단순 무작위 표집 또는 계통적 표집을 하지 않으면 확률 표집이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집약 표집 또는 계통 표집을 하는 것처럼 과정을 밟아다가 최종적으로 임의로 추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확률 표집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단계까지 단순 무작위로 추천한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표집 확률이 불가능할 경우일지라도 최대한 확률 표집에 가깝게 표집하다 노력해야만 하며, 다만 이런 경우 표집 후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밝혀 그 한계 또한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합니다. 비록 비확률 표집 방법은 표본의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지만, 인간에 관련된 문제들은 간주 관성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무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 사회복지 연구들은 비확률 표집을 활용하여 진행 경우가 더 많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들은 바탕으로 이론이 정립되고 정책의 대안이 마련됐던 것입니다. 연구는 간주 관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비확률 표집으로
조사한 것도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표집시에 관련해서 유의할 점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을 맺겠습니다. 네. 그동안 7강 수강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는 8장 조사 실행과 조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